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파이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살짝 맛봐드렸던 그 영화 속 과학 이야기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나 불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어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수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네, 이번에는 수간화입니다. 네,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은 그런 느낌의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은 화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숲속 그 자연에서 벌어지는 화재의 종류를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수간화입니다. 수간화는 영어로 stand fire. 네, 왕관보다는 줄기가 탄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네, 보시면 나무 줄기가 타는 불입니다. 네, 솔직히 여러분들은 나무가 탄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보통 어느 부분이 탄다고 상상을 하시나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거 준비할 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까지 나무에 불이 붙는다는 걸 어떻게 상상했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나무에 불이 붙는다는 걸 상상할 때 저는 이 수간화로 상상을 했습니다. 즉 나무의 줄기 부분에 불이 막 그 두꺼운 나무 가운데 줄기 부분에 불이 막 붙어서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 되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잎사귀 수관화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수간화를 떠올리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죠?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수관화만 궁금해서 시작한 내용이 이렇게 비슷한 점도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좋은 기회로 다양한 단어, 솔직히 이 화재와 관련된 단어를 저도 크게 접해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이 수간화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면요. 수간화죠. 노령님, 그러니까 오래된 숲이죠. 오래된 숲에서 고사목, 말라 죽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말라 죽은 나무나 또는 수간, 줄기의 공동부. 보통 나무 중에서도 그 나무 줄기에 그 속이 썩어 있는 거, 썩어서 속이 비어 있는 거를 공동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수간화가 발생이 잘한다. 네, 그런 숲에서 수간, 줄기에 불이 잘 붙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멀쩡한 나무에서도 수간화는 발생하겠죠. 하지만 이런 나무들, 이런 특징이 있는 숲에서 더 발생이 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고 저는 마치려고 했습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이 산불 화재와 관련돼서 몇 가지 단어가 더 있더라고요. 이왕 아는 김에 저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몇 가지 용어들을 몇 가지만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자연 이제 화재에 관련된 건데 지표화, 지중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불과 관련된 겁니다. 자, 지표화라는 화재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단어만 보면 좀 어떤 화재인지는 좀 상상이 되시겠죠? 네. 땅 겉부분에 불이 붙는 거다. 한자 뜻풀이 하면 그렇고요. 영어로 하면 surface fire. 네, 표면에 있는 화재, 표면에서 나는 화재고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네, 지표에 있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나벽과 초류 당연히 뭐 풀들이죠. 풀들에서 불이 타는 건데 지금 옆에 보면은 참 단어 어렵습니다. 네, 그죠? 우리나라 말이 한자어라 참 어려워요. 지금 이 지피물이라고 돼 있는데 지피물은 이제 그 땅을 덮고 있는 물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땅에 덮여 있는 물건, 뭐 숲에서는 뭐 나무나 여러 가지 뭐 덮여 있겠죠. 그 다음에 지상관목. 네, 지상관목은 쉽게 풀어서 키가 작은 나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지표에 가깝죠.
지피물이나 지상 관목은 지표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서 불이 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지표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는 어느 정도 좀 두루뭉실하게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표가 뭐 그렇게 어렵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자세히 공부하면 이렇게 조금 네,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이번에 느꼈고요. 자, 이번에는 지중화입니다. 지중화. 이번 화제는 말이죠. 지표화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차이가 좀 미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놨다는 거는 이렇게 뭐 다양한 화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니까 네, 뭐 어렵지만 조금은 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중화는요. 네, 땅지자죠. 잠시만요. 네, 고쳤고요. 자, 땅지 가운데 중. 땅 가운데 불이 붙었다. 한자 뜻만 타면 풀이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 제가 상상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제가 상상이라고보다는 추측을 하건데 과학적으로 그 땅과 지표와 사이의 가운데 부분을서 화재가 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요. 자, 영어로는 ground fire입니다. 자, surface나 ground나 좀 다르죠, 의미가? 그쵸? 이게 더 가까운 거죠, 땅에. 그쵸? 자,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자, 임상이나 지중해 이탄층에 퇴적된 건조한 지피물이 연소한 현상. 우리나라 말이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쵸? 저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나 한국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선 읽었습니다. 자, 임상이나 지중. 그러니까 임상은 숲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쵸? 숲의 상태. 뭐 숲의 상태는 여러 가지로 뭐 숲에 뭐 어떤 나무의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자라는 생육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다 묶어서 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지중은 금방 얘기 들었죠? 땅 살짝 윗부분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탄층입니다. 이탄층이란 뜻은 이제 습지나 늪에 살던 식물도 있죠. 그런 식물들이 썩어서 썩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그 뭐로 분해가 돼서 이제 흙으로 되죠. 그런 흙으로 그렇게 된 층을 이탄층이라고 합니다. 즉 식물이 분해돼서 이룬 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쌓여진 건조한 지피물, 아까 지피물 말씀드렸죠? 그 지표를 덮고 있는 물질, 그런 물질들이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표에서 불이 난다라고 이해하면, 받아들인다면 숲에서 보통은 땅에 있는 나뭇잎이나 작은 나무, 즉 지표화가 발생한다고 상상하는 게 기본이겠죠? 실제로도 제가 알아보니까 산불 화재 중에 지표화와 지중화 중에서는 지표화가 대부분 지표화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화는 조금 흔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탄층이 퇴적된 곳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살짝 요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단어 중에서 이 단어를 찾아본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산불 화재를 상상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비산화입니다. 비산. 네. 이게 도대체 무슨 화재냐라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죠? 한자 뜻도 좀 생각이 잘 안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자, 비산화 한자 뜻은 이렇습니다. 날비 흩어질 산. 날리면서 흩어지는 화재. 뭐 이렇게 뜻풀이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spotting fire라고 합니다. 자, 이 화재는 불붙은 연료, 물질이겠죠. 뭐 물질 일부가
불이 붙은 상태로 상승 기류를 타고, 왜냐면 화재가 발생할 때는 공기가 뜨겁겠죠. 그러면 공기들이 아마도 많이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 상승기를 타고 산불이 나는 지역 밖으로 나가 떨어진 현상. 와, 이거는 비산화가 발생한다면 아마 화재가 정말 범위가 넓어지겠죠. 솔직히 상상만 하면 이런 불이 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쵸? 뭐 불똥 튄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쉽게. 불똥이 튀면 또 그쪽에 화재가 나는 것처럼 이 비산화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편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단어는 생소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상상했을 때 이런 화재가 날 수 있다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화재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방화수입니다. 방화수? 방화수가 뭐야? 물인가? 불 끄는 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불을 끄는 물이 아니고 불을 끄는 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영어로 하면 Fire Preventive Tree, 즉 화재를 예방하는 나무. 우리는 보통 나무라 하면 불이 정말 잘 붙으니까 뭐 이렇게 상상하겠지만 나무들 중에서도 불이 좀 붙기 어려운 나무가 있습니다. 즉 발화점이 높은 나무들이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불이 붙을 수 있는 이제 최저 온도, 네,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하는데 나무마다 똑같은 온도로 불이 붙는 거 아닙니다. 더 높은 온도일 때도 불이 붙는 나무가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방화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뜻풀이 보시면요, 산불이 계속해서 연소,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한 수림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나무는 자연적으로 자라지만 우리가 뭐 혹시 뭐 무슨 큰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 아니면은 뭐 뭘 조성하는 걸 할 때 자연 속에 뭘 조성할 때 그 부분에 불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 방화수를 심어서 혹시나 산불이 났을 때 조금 그 산불이 발생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방화수를 이용해서 산불을 좀 방지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랐습니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방화수로 사용되는 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아웨나무입니다. 아웨 나무가 아니고요. 네, 누가 시비 걸었을 때 나오는 말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고요. 자, 아웨나무는 보기와 같습니다. 자, 되게 열매가 이쁜데요.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나무랍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일본, 뭐 대만에서도 살고 있다고 하고요. 자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이 아웨나무는요, 불에 닿으면요, 가지 단면, 가지의 잘라진 면과 잎에서 흰거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흰거품의 정체는 수분이고요. 즉, 다른 나무에 비해서 수분이 많다는 거고, 수분이 많으면 불이 붙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이 붙는 속도를 조금 늦춰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웨나무를 방아수로 사용하면 좋다는 거고요. 이번엔 여러분이 좀 많이 들어봤던 나무죠? 동백나무. 예. 영어로 찾아보니까 카멜리아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동백나무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자, 이 동백나무는요, 자, 이 동백나무도 수분이 많아서 불이 잘 붙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키가 크다고 합니다. 키가 크다. 그럼 나무가 크다. 나무가 크면 이 나무가 불이 붙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불이 붙고 나서도 다 탈 때까지 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네, 크니까. 그래서 동백나무를 방아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동백나무를 알아보니까요, 그 해남에 있는 대흥사란 절 주변에 동백나무 숲을 실제로 조성을 해서 혹시나 화재가 날 때 그 절을 보호하기 위한 이 방아수로 동백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동백나무는 이제 이게 꽃도 이쁘고 하기 때문에 뭐 조경에 이렇게 아니면 뭐 관광 그래 목적으로 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방화수의 목적으로도 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찾아본 나무는요,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이거 은행나무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흔한 나무죠. 네, 진코라고 하는 은행나무인데요. 은행나무는 다 보셨죠? 네, 은행나무 키도 크고 잘 자랍니다. 그쵸? 조금 가로수로 사용된 이유가 아마 그 도로 근처에는 좀 매연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좀 조건에서도 은행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가로수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 은행나무도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통 우리 겉에 있는 껍질 나무 껍질이라는데 나무 껍질 살짝 뜯으면 코르크층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러분 모르겠죠? 자, 이거 보시는 분들이 학생분들이라면 뭐 와인을 당연히 안 드셔 보셨을 테니까. 근데 와인을 사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뚜껑으로 이제 잠겨 있죠. 그 마개를 코르크 마개라고 합니다. 네, 그 특별한 그 나무의 그 어떤 특수한 조직 이름을 코르크라고 하는데 그 코르크층이 두껍기 때문에 네, 나무가 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화재가 번지는 걸 조금 늦출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런 나무들의 자료는 저기 제가 아래쪽에 써 있지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가 참고를 해서 이렇게 조금 약간 정리를 해본 겁니다. 네, 제멋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지식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자지 제가 뭐 창조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최대한 어떤 참고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식을 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이제 불과 관련된 영화를 봤고 어느 날 불과 관련된 영화를 봤고 영화를 보다가 이상한 생소한 단어를 봤고 그 단어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들이 또 나와서 찾아봤고 결국 불을 방지하는 나무도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네,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공부의 즐거움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공부는 솔직히 재미없죠. 누가 재미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예, 저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가는 재미는 있다는 거. 그게 참 공부를 포기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은 공부가 아닌 일상입니다. 다음에 만나요.